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요즘 TV 틀면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TV에 나오면서 인지도를 올리기도 하고 강연도 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본업에 충실하면서 방송에 출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본업보다 방송이 우선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번엔 방송으로 떡상했지만 방송으로 떡락했던 전문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맹기용입니다. 맹기용은 셰프라는 이름으로 이곳저곳에 방송을 출연했던 사람인데요. 그는 에드워드 권의 더 스파이스에서 막내 접시 닦기로 요리 일을 시작하여 에디스 카페와 바토스에서도 일을 했었으며 크라제 버거 한남동 점에서도 셰프로 일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 떡락한 프랜차이즈 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라제 버거는 그냥 냉동 패티 구업하는 곳이라 사실 셰프라고 하기엔 좀 민망한 커리어이기도 했는데요. 크라제뿐만 아니라 조스 떡볶이, 바르다 김선생에서도 신메뉴 개발을 했다고도 하는데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합정 쪽에 퍼블릭한 바이츠라는 브런치 가게를 열었고 식신 로드에도 가게가 소개되면서 훈남 셰프로 사람들에게 눈도장을 찍힙니다. 이후로는 SBS 좋은 아침부터 EBS 최고의 요리 비결, MBC 찾아라 맛있는 TV는 물론 SBS에서 했던 요리 경연 프로그램인 쿠킹 코리아까지 어마어마한 방송 활동을 하는데요. 라디오 스타일까지 출연하는 등 스타 셰프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당시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게 되는데요. 물론 김풍이나 홍석천처럼 냉구에 출연하는 셰프들이 본업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종종 요리를 하면서 맛없는 결과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요리들이었다면 맹기용은 냉장고를 부탁해 역사에 남을 괴랄한 메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맥모닝인데요.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자신의 스타일로 만들겠다며 꽁치를 사용하여 만들겠다고 하더니 꽁치 통조림에 꽁치를 오렌지즙과 레몬 식초 등에 재운 후에 볶고 꽁치 국물에 양송이 수프와 우유를 넣고 양파 등을 넣은 후 다시 꽁치를 넣어 끓인 후에 이 꽁치 국물에 식빵을 적셔서 꽁치, 치즈, 토마토 등과 함께 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 레시피였는데요. 당연히 조리하는 동안 어마어마한 비린내가 났고 진우 역시도 제대로 먹지 못했으며 이연복 셰프는 아예 헛구역질을 하는 느낌의 모습이 포착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꽁치 국물에 빵을 찍어 먹는다는 레시피에 맹기용은 엄청난 욕을 먹는데요. 다음 요리로는 이롤 슈가라는 롤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 역시도 시트에 균열이 있기도 하고 안은 떡지고 갈라져 있는 등 전혀 맛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한 네티즌은 이 정도 실력이라면 제과제빵 기능사 시험이 떨어질 것이라며 극딜을 넣기도 했습니다. 다음 메뉴는 오시지라는 오징어 소세지였는데 비주얼과 요리 과정은 이전 메뉴들에 비해 나름 정상적이었지만 한 블로거의 메뉴를 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생기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메뉴가 아니라 어디서든 볼 수 있는 메뉴를 만든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갤러리의 한 유저가 맥모닝을 방송 레시피 그대로 만들었다며 한 입 먹어보고는 평을 했는데 냄새가 쩔어서 집 창문을 다 열어놨다며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사진을 올렸었고 루리앱의 한 음식 갤러리 유저 역시도 방송에 나온 그대로 맥모닝을 따라 만들었지만 바로 쓰레기통에 직행하는 사진을 마지막에 넣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림에서는 맥모닝의 비린내를 잡았다며 깨알 미림 홍보를 하기도 했으며 SNL에서도 맹기용을 꽁치로 까기도 했는데요. 이연복 셰프의 헛구역질 짤이 너무 유명해지자 이연복 셰프가 페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 사례가 걸린 거지 토하는 게 절대 아니며 본인은 냄새를 맡지 못하기에 어떠한 비린 것도 잘 먹는다는 내용이었는데 결국 비린 거라도 잘 먹을 수 있다는 해명이어서 귀여운 돌려가기가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 방송들에서 맹기용이 했던 별의별 요리들이 다시 조명받기도 했는데 먹다 남은 치킨에 식초와 레몬 비타민 가루를 넣고는 레몬 치킨을 만들기도 하고 비타 500을 드레싱으로 이용한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고 남은 치킨을 김치와 함께 끓여 프라이드 치킨 찌개를 만들기도 하고 막걸리에 삼겹살을 넣고 끓이는 보쌈을 만들기도 하고 파스타 양념으로 간장 깻잎과 삭힌 고추 장아찌를 쓰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괴식이라고 할 만한 요리 등을 방송에서 보여준 것들이 발굴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찾아라 맛있는 TV에서도 하차하면서 강레오로 바뀌었고 냉장고를 부탁해에서도 자진하차하게 됩니다. 이후로 영화를 촬영하기도 하고 동원에서는 아예 맹기용을 모델로 하여 꽁치 광고를 찍기도 했는데요. 힙합의 민족에 출연하며 랩을 하기도 했지만 최초 탈락자가 되기도 하였고 나중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요리는 하지 않고 ASMR 먹방을 올리기도 했지만 결국 모든 영상을 내렸으며 올해는 프리한 닥터 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폴란드에서 모델 일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설민석입니다. 설민석은 이투스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던 강사였는데요. 연극영화과 출신답게 굉장히 빠져드는 입담으로 학생들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하였고 메가스터디와 EBS에서도 강의를 하며 명실상부 스타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명량의 개봉과 함께 설민석은 전국구 스타가 되는데요. 그가 했던 명량 광고용 이순신
배명진 강의는 어마어마한 인기를 모았고 이후로도 사도나 국제시장같이 역사 관련 영화가 개봉할 때면 꼭 설민석의 광고용 역사 강의가 함께하였고 많은 인기를 몹니다. 방송 역시 많이 하는데요. 무한도전은 물론이고 영재발굴단, 배틀트릭 같은 유명 예능들에는 거의 다 출연을 하고 거의 1년에 한두 권씩의 역사책을 지속적으로 출판하면서 큰 판매량을 차지하기도 하였으며 선을 넘는 녀석들로 그의 방송 경력에 커리어 하이를 찍게 됩니다. 하지만 설민석에 대해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은 종종 있어 왔었는데 대표적으로 3.1운동 당시 태화관이라는 룸사롱에서 민족 대표들이 낮술을 먹었다는 발언인데요. 민족 대표 유족들은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기도 하였고 결국 1,400만 원의 배상을 판결받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설민석의 삼국지에서 공손찬에게 유비가 손찬 형님이라고 부르는 기본적 실수도 하고 어쩌다 어른에서는 이성계를 귀화한 여진족이라고 언급하기도 하는 등 크고 작은 역사 왜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책도 잘 팔리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꾸준히 방송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프로그램이 런칭하며 전환을 맡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집트 편에서 그가 했던 방송을 보고 국내 유일의 고대 이집트 고고학자인 광민수 박사가 페북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틀린 게 너무 많아 언급하기도 힘든데 본인이 자문해준 내용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TV에는 일부 오류가 있었다며 사과를 하고 계속 방송을 하는데요. 이렇게 간당간당 하던 때 디스패치에서 설민석의 석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카피킬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검사했더니 52%의 표절률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설민석은 바로 해당 표절을 인정하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됩니다. 방송은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책은 잘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은 배명진 교수입니다. 배명진 교수는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이자 소리공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유명했는데요. 에밀레 종을 쳐도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는 이유가 종을 치는 닭목이 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목소리에 담긴 감정과 친절도를 나타내주는 목소리 모니터나 부부 연인과 목소리 친화성을 측정하는 목소리 감별 시스템 같이 재미난 연구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2004년에는 음치박치 교정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뉴스에 나오기도 했고 2007년 보성 70대 어부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통화 목소리에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범인을 밝혀내면서 실력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후로 그는 뭔가 소리와 관련된 방송에는 거의 모두 출연을 하게 되었는데 소리 관련 뉴스의 전문가로 출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펀지에는 거의 고정 게스트로 출연하였으며 SBS 동물농장 역시도 동물 소리를 분석하는 역할로 자주 나왔고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목소리를 재현하기도 하고 예수 목소리까지도 재현한다고까지 합니다. 한창 NS 카야 사건이 유명할 때는 한밤에 TV 연예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분석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목소리에 자신감이 증가했다는 분석을 하기도 하고 생활의 달인에선 반죽의 소리를 분석하기도 하며 이효리의 표절 논란 때는 표절에 대한 판단을 하기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송에서 그를 찾았고 또 그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쿨에디트라고 하는 입문용 믹싱 프로그램이고 스피커 역시도 브리츠 스피커를 쌓아놓고 사용하는 것을 보고 아무리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는다지만 소리박사치고는 참 소박한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배명진이 조직한 제스트라는 국제 학술 학회는 논문 자동 생성 사이트를 활용해 가짜 논문을 만들어 제출하여도 통과가 됐으니 등록비를 내라고 하는 등 가짜 논문까지 통과시켜 반표절 협회로부터 절대로 투고하지 말 것 등급을 받는 등 문제점들이 점점 밝혀집니다. 그리고 2018년 PD수첩에서 배명진 편을 방송하면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보성 어부 사건은 어쩌다 보니 진짜 범인을 찾았었지만 2012년에 일어났던 제주도의 김모하사 사건에서 목소리 분석을 맡은 배명진 교수의 분석 때문에 억울하게 부대 선임이 누명을 쓰기도 했고 성완종 뇌물 사건 때도 배명진 교수가 녹취의 감정을 하여 증언이 허위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배명진 교수의 분석 과정이 너무 허술한데 지금까지 언론은 이를 그대로 믿고 받았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했는데요. 배명진 교수는 25년 전문가를 의혹으로 무시하겠냐며 항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이때 코에 붙은 이게 도대체 뭐냐는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산에 오르면 숨이 차는 것을 소리로 극복하는 기계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배명진 교수는 PD수첩이 취재라는 이름으로 본인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음성공학자들 176명이 배명진 교수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합니다. 이후로 배명진 교수는 그 어떤 방송에도 나오고 있지 않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종종 영상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방송에 절대로 출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